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사장입니다. 이제 실무에 들어가기 전 이론편 마지막 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항상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돈이 벌리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벌고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구매대행 실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매대행에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 바로 수수료입니다.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이 있지만 중국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품들을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찾아서 국내 마켓에 업로드하고 그 상품들이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수수료는 내가 상품에 얼마를 붙이냐에 따라 마진이 달라지지만 요즘 시기에는 물건이 잘 팔리는 보통 마진율은 10에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어떻게 하면 벌고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적인 매출이 있으셔야 하고요. 고정적인 매출과 수입으로 직원과 알바를 고용하여 업무량을 늘리고 더 많은 상품을 업로드하여 주문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전제는 판매되는 상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셨을 때 고정 매출이 증가하고 주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날 안 팔리는 물건을 1000개, 5000개, 10,000개 올려도 매출은 안 오르죠. 다만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판매를 시작하면 상품 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매대행에서 팔리는 상품이 어떤 유형인지 저번 시간에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국내 재고가 없는 상품들. 두 번째는 국내 재고가 있지만 가격 차이가 심할 때. 세 번째는 그냥 나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할 때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유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뭘 먼저 했을까요? 바로 백화점 가기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층이나 꼭대기층에 가보시면 잡동사니 파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등 긁는 것부터 디퓨저, 차량용 휴대용 거치대, 접이식 테이블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는 이 물건들을 보시고 구매대행 셀러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런 건 팔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쭉 다 보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식품을 파는 층 말고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도 잡동사니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량용 매트, 차량용 물걸레, 냉장고 맞이, 접시, 그릇, 소형 청소기 등 이런 것들이 또 팔고 있죠. 그럼 쭉 둘러보시고 또 무슨 생각을 한다? 이런 건 팔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소에 갔습니다. 다이소 작은 곳 말고 큰 곳으로 가보시면요, 한 건물이 통째로 다이소인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 보시면 청소용품 쫙, 캠핑용품 쫙, 사무용품 쫙 나열되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들을 쭉 둘러보세요. 신기하면서도 저렴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건 팔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왜 할까요?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가 저에게 주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소비자가 구매대행으로 사야 하는 이유 3가지 중에 충족되지 않잖아요.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것들입니다.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것들은 소비자가 굳이 나한테 14일 걸려 물건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인 거죠. 우리는 해외 구매대행 셀러인데 해외 구매대행 셀러와 경쟁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국내에 팔고 있는 상품들을 업로드하게 되면 해외 구매대행 셀러 플러스 국내 판매자까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품의 주문도 당연히 줄겠죠. 등 긁는 거나 샤워 타월을 소비자가 14일 기다려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차량 닦기나 잠옷을 14일 기다려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것들입니다. 초보일 때는 어떤 상품을 업로드해서 팔아야 하는지 상품 보는 눈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 어디 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두 번째, 업로드할 제품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것입니다. 바로 업로드 하실 때 물건을 보시고 내가 봤을 때 어디에 팔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품이면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 파는지 알고 있으면
소비자분들도 어디에 파는지 알고 있고 내가 아니어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초보 셀러분들이나 입문자 혹은 매출이 1,500만 원 미만 셀러분들은 어떤 상품들을 업로드해 놓고 팔리길 기대하시냐면요,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에 판매되는 물건들을 업로드해 놓으시고 판매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자주 봤던 물건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구매를 해봤거나 아니면 이 제품의 상품 문의가 들어와도 설명할 줄 아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면 판매가 될까요? 아니에요.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러? 다이소 가도 살 수 있는 제품을 14일, 15일 걸려 구매하겠어요. 이마트에서 장 보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왜 14일, 15일 걸려서 구매하겠어요? 차량용 청소기 홈플러스 가도 바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쿠팡, 로켓 배송은 내일 아침에 오는데 왜 굳이 14일 걸려서 해외 직구로 이 물건을 구매하겠어요?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어디에 팔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건 소비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14일 걸려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 즉 다이소나 홈플러스, 이마트에 팔고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이고요, 10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구매대행 셀러나 혹은 판매업자들이 물건을 처음에 사입해 올 때 개당 상품 금액이 비싼 20만원, 30만원짜리 상품들을 사입해 와서 팔까요? 아니에요. 그러기엔 안 팔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죠. 보통은 사입해 와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은 10만원 미만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인 상품들을 내가 업로드할 때 생각해 보시면 다 어디에 파는지 알고 있는 제품들인 거죠. 그럼에도 이 상품들을 업로드하셨다면 나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인데 해외 구매 대행 셀러 플러스 국내 판매자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업로드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10만 원 미만 상품들이 주문이 들어온다 하여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통관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통관번호를 달라고 고객님께 문자를 남겨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이거 국내 제품 아니었나요? 하시고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고객님들도 어디에 판매되는지 알고 있고 대체품들 또한 국내 혹은 쇼핑마켓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걸려서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10만원짜리 이상을 업로드하고 판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10만원 이상 상품을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상품들을 업로드하면 일단 국내의 대체품 혹은 동일한 상품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업자들이 비싼 제품들을 사입해 오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즉 국내 제품이 없다 보니 국내 판매자와 경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상품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고객님께 통관번호 받기 위해 문자를 전송하면 동일하게 답변 옵니다. 이 제품 국내 제품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아닙니다 고객님, 해외 제품이에요. 주문 취소해 드릴까요? 하면 고객님들은 대부분 아니에요, 빠른 배송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주문을 취소해도 어차피 소비자는 국내에 어디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다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해야 해서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저에게 빠른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만약 10만원 미만 제품이고 대체품이 국내에 많이 있었다면 바로 취소하고 다이소로, 이마트, 쿠팡으로 구매하러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10만원 이상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문 취소율이 줄어드니 당연히 매출도 올라갈 거고요.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 순수입도 올라가겠죠. 객단가만 올렸을 뿐인데 선순환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에서 첫 단추는 팔릴 상품 보는 눈을 갖는 거고 그 눈을 가질 때는 이 제품 어디 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개는 10만원 이상의 제품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제품들은 국내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소싱이나 상품 업로드 하실 때 10만원 이상만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내 상품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판매자와 B라는 판매자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간, 동일한 업로드 양을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A라는 판매자는 구매 대행 업무가 처음이고 무서우니 비싼 것들은 피하고 저가인 상품을 많이 올렸고요. B라는 판매자는 구매 대행의 본질을 빨리 이해하고 객단가를 10만원부터 업로드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20건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A라는 판매자는 객단가가 4만 원짜리가 20개가 팔렸다고 하면 매출이 80만 원이고 마진율을 쉽게 20%로 가정하면 순수익은 16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이 업무하고 똑같은 시간을 쓴 B라는 판매자는 객단가를 10만 원 이상부터 업로드했기 때문에 20개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객단가가 20만 원이면 400만 원이고 마진율은 20% 가정하면 순수익이 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업로드량을 진행했을 때 A 판매자가 되고 싶겠어요? B 판매자가 되고 싶겠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 중에 첫 번째 사업자 매출이 5천에서 5,50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주문 건수는 평균 20건에서 25건 내외예요. 그런데 저가 상품들이었다면 이 매출이 과연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소싱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싱을 최소 1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로 진행하도록 교육할 예정이고, 다만 처음부터 10만 원대 물건 찾는 게 어렵고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을 때는 금액을 조금 낮춰 진행할 겁니다. 이 내용은 실전편 강의에서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수익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돈을 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돈이 벌리는가. 우리는 중국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보내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벌고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는가. 버는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매출이 필수고,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직원과 알바를 고용하여 업로드 양을 늘려 주문량을 늘리고 늘어난 주문량만큼 수수료를 더 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파는지가 중요하고, 구매대행에서 잘 파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왜 구매대행으로 주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왜 구매대행으로 주문하는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없을 때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국내에 제품이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소비자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국내에 있건 없건 비싸건 싸건 내가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 구매하는지 파악되셨다면 이걸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객단가를 10만 원 이상부터 업로드하는 것과 이 제품이 어디 팔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국내에 없는 제품들을 업로드 하시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론 강의 마지막이고 다음 편부터는 준비편과 실전편으로 진행합니다. 준비편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 주셔야 실전편에서도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준비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